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와 인권의 문화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보들극장의 대표 고태영이라고 합니다. 보들극장 이름 자체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각장애인에게도 보이고 청각장애인에게도 들리는 공연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결국은 꼭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 하면서 문을 열게 된 회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연만 만들었어요.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장애인 관객들을 염두에 두고 공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다양한 실험도 해보고 공연을 열심히 만들다가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가 꼭 장애인만을 위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베리어 프리 공연, 베리어 프리 영화 하면 장애인을 위한 거지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오해하셔서 베리어 프리란 단어 자체는 모두를 위한다는 그런 뜻이 사실 있는 건데 비장애인 분들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장애 인식 개선 콘서트 장애인식 개선, 연극, 인형극 이런 교육성을 담은 그런 공연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2012년도에 저희가 팟캐스트로 시작했거든요. 한예종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 몇 분들과 우리 팟캐스트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게 스튜디오 뮤지컬이었어요. 그때의 의도는 신인 창작자, 신인 배우들을 알린다는 그런 목적이 큰 팟캐스트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라디오 드라마처럼 각색해서 오디오 포맷이니까 라디오 드라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보였더니 피드백이 시각장애 분이 주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이런 작품을 알게 됐어요. 저 연극 보러 가기 힘든데 이게 대한 매체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쪽이 아닐까 하면서 그 시각장애인 관객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갖고 라디오 드라마도 만들어보고 무대 공연도 만들고 그렇게 점점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본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장애인 관객을 위해서 특화된 공연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또 새로운 미학, 새로운 장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관객이니까 소리성을 더 강화시켜서 더 다채롭게 소리 미학을 강화시킨 연극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터치 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공연 안에 녹여내서 내용과도 접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글로 써보기도 했었고 아빠가 사라졌다라는 저희 작품에서 시도해보기도 했었고요. 제가 썼기 때문에 아주 졸작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베리어 프리에 대한 서비스는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보자. 작품은 미흡하겠으나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시각장애인 관객을 염두에 두고 대사를 쓰다 보니까 해설이 별로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소리로서 진행이 많이 되게끔 아예 대본을 써버리니까 굳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져서 오히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가 그냥 함께
예, 즐길 수 있는 그냥 공연으로서 하나의 시각장애인도 아무 차별 없이 즐길 수 있고 비장애인도 그런 어떤 역차별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도 같이 볼 수 있었어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뭐 진동팔찌 같은 것도 한번 채워드려 봤었고, 그래서 멜로디는 못 들어도 이제 진동 팔찌로 디디딕 디디딕 비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다양한 뮤직비디오 같이 그런 음악의 정서를 담은 그런 시각 디자인을 해서 영상 화면을 통해서 음악의 정서를 느끼게 해드린다든지 뭐 다양한 시도를 해서 만들었었죠. 제가 2016년도에 임용이 되고 나서 그 이듬해 논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요. 당시에 논문 심사를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도대체 라디오 드라마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까지도 하셨었거든요. 201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고태령 대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뭐 창작계에는 물론 학계에서조차도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연구가 매우 우리 연극계 학계에서는 어떤 선진적인 연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베리어 프리는 말 그대로 비장애, 무장애라고 뭐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뭐 활발하게 쓰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일본에서조차도 그 용어를 지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 자체를 또 대상화하게 되고 그 대상화를 통해서 또 다른 차별, 또 다른 편견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포용적 예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르적 개념으로서 아직까지는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을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했어요. 15살에 봤던 신의 아그네스 연극이 처음이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후로 연극이 좋아서 계속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연극영화과는 가지 못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연극을 계속 좋아해서 결국은 대학원을 이제 이렇게 연극원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되게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봉사로 그 DSLR을 살짝 배운 다음에 우리 연극원에서 하는 공연들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거예요. 연극원에서 만들어진 정말 수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아카이빙이 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공연 담당 PD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 사진 봉사해드릴 수 있는데 해서 다양한 공연들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냥 조용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연습 과정의 사진들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 리허설, 그리고 공연 당일 요거까지 쭉 드레스 리허설까지죠. 쭉 사진을 찍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정을 기록을 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까지 만들어서 드리는, 지금 같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제 사비를 들여서 그러면서 연극이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네. 정체성은 처음에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연극원으로 왔을 때 같이 공부하는 동기나 이제 선후배 분들이 연극원 안에서도 아나운서 이렇게 뭔가 자꾸 분리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학부는 연극을 전공하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을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스피커인 것 같아요. 말과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과 글의 방식으로 그냥 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네, 공연을 하면서 저의 메시지도 만들 수 있고 제가 판을 깔 수 있는데 그 방식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결국은 저는 그냥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스피커.
모니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드린 것뿐이고 이제 연구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만들고 연구원 분들이 붙으셔서 열심히 1년간 작년에 202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책자로 만들어 나왔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고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하시다니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매뉴얼 하면서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그걸 또 우리 연구원에서 했으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요 책자가 좀 많이 더 배포되고 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읽고 참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태령 대표는 한국 연극계 베리어 프리 공연이 익숙해지기 전 최소 5년,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뮤지컬 발레를 2014년도에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제작을 했으니까요.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저는 고태영 대표 논문을 지도하면서부터입니다. 먼저 시작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고태영 대표의 활동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평가하고 싶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불편함 없이 감상하는 공연.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 역차별 없는 공연이라는 슬로건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이 창작이나 실천의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굉장히 수행하기 어려운 미션입니다. 이걸 이제 현재 보들 극장에서 이런 슬로건을 표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른 그 베리어 프리 공연 제작 등 앞으로 우리 연극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들을 고태령 대표가 현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처음에 힘들었던 건 어쨌든 저희가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만들려면 원작자 분께서 이제 작가님께서 대본을 공유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걸리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작품을 아니면 우리 창작자의 내가 창작한 대본을 다 통으로 달라고요. 그리고 뮤지컬인 경우에는 음원까지 다 달라고요. 라는 그런 그게 공유가 되어야만 해설을 할 수 있고 그 대본을 이제 수정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럴 때 초반에 아주 힘들었죠. 심적으로도. 자료가 없었고요. 국내에는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해외에서도 어떤 제대로 된 연구 자료, 논문 이런 것보다는 AD 서비스, 즉 오디오 디스크립션, 음성 해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매뉴얼, 지침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러한 정도들. 원서도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시행착오를 그냥 부딪혀서 겪어야 했고 시각장애인 관객분들께 혼난 적도 있고 해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설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전곡을 찔렀던 거죠. 그래서 해설의 요령을 좀 더 해외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고 조금 더 해설의 그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게 됐어요. 조금 당황스러운 컴플레인도 있었지만 공연과 상관없이 공연을 처음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 관객분들 그러다 보니까 공연 문화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매표소에 오셔서 왜 물 안 줘요? 뭐 이런 말씀. 예를 들면 복지관 행사 프로그램만 참여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물도 주고 다과도 주고 하는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줘요? 뭐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이런 건 방증이죠. 얼마나 그동안 시각장애인 관객분들이 관객으로서 자립할 수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씩 보완을 그렇게 나갔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작가도 아닌데 저 따위가 감히 대본을 써서 처음으로 공연을 올렸을 때 작가님이시니까 그 기분을 아실 것 같은데 맨 처음 공연이 올라갈 때 무대 조명이 켜졌을 때 그 떨림과 설렘 근데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계속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시각장애인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끝나고도 칭찬해 주시면서 막 박수 치면서 나갈 때 그 첫 공연했을 때 그 첫날의 뿌듯함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특별히 어떤 거창한 소명감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소박한 꿈이 있는 건데, 정말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되게 20대 때는 그런 꿈 많이 갔잖아요. 20대 때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라는 저만의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티끌만큼이라도 일조하는 거.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뭔가 거창한 거 없어졌고요. 이제는 조금 더 제 분수를 알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